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작업할 때는 클릭해 놓고 작업을 쭉 하고요. 그러면 내가 눈을 이렇게 달았어요. 달았는데 작업할 때 내가 실제 치수로 잘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도 되고 나서 이제 작업 다 끝났으니까 얘는 끄고 하고서 출력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응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태그를 붙이는 방법 중에 지금은 일일이 하나씩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주석에 보시면은 아까는 카테고리별 태그라는 걸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모든 항목 태그라는 게 있어요. 요걸 다 클릭해서 쭉 보시면은 태그를 붙일 수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항목이 쭉 뜹니다. 거기에 노드되어 있는 태그도 뜨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카테고리가 뜨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일 안에 객체에 붙일 수 있는 태그가 노드되어 있는 상태만, 실제 포함되어 있는 것만 여기 뜨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창호를 봤을 때 창 태그가 아까 태그가 두 개 있었거든요. 기본 태그가 있었고 제가 만든 태그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할 거 골라놓고 지시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한다고 저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면요, 한 번에 태그가 딱 들어가요. 나머지까지 다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위치 조정만 잘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한 번씩 짝짝 붙여버리면 금방 붙이는 거죠. 일일이 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여드리기 조금 힘들긴 하는데, 층이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부층이 혹시 가시성 때문에 밑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까지 태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태그가 이중으로 붙는 거죠. 뭐냐면은 네, 두 번 붙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층 평면도를 보면 사실은 여기서는 태그가 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벽체 같은 것들이. 근데 모든 카테고리 태그에서 창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여기서 태그가 꺼졌나? 창이 안 되는구나. 창은 저 밑에 있어서 안 되겠구나. 벽으로 해보자. 얘는 좀 다른 문제가 있네요. 깊이가 밑에 언더그라이가 돼 있었구나. 얘를 깊이가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른 게 있나? 뭐가 빠진 거지? 인가? 되구나. 요거가 맞네요. 요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붙는 거죠, 태그가. 지금 이제 상부에 있는 건데, 하이 깊이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걔까지 태그가 다 붙어버리거든요. 지금 여기 뷰 범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뷰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2층 평면도에서 보고 있는데, 네. 그 깊이가 이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층이 벽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벽이 다 그려져 있으면 밑에 건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눈으로. 근데 이제 태그 붙일 때 걔도 같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만 이제 한 번에 붙일 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뷰 범위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예방하려면 뷰 범위를 설정을.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항목으로 한 번에 붙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붙일 때는 진짜 눈에 이 뷰의 가시성 깊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씩 할 때는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죠. 자, 다시 1층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도
다시 이제 태그는, 창 태그는 붙이는데, 자, 한 가지 이제 더 팁을 드리면,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일이 이거를 옮길 거냐? 그러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얘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요, 통째로 옮겨서, 요 십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떤 위치에 대한 개념인데,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얘를 만약에 제가 뭐 적당히 옮겨 볼게요. 옮기고, 업로드를 하면, 움직여지죠. 네,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하셔서 공통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찾아주시는 것도, 네, 방법이세요. 아니면은 그 위치에서 그냥 쓰시거나. 근데 이제 얘는 또 뒤로 밀리죠. 네,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수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통에 이제 그쵸. 자, 제가 이제 캐드 보면은 이제 치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센터 대 센터로 일단은 치수를 표현한다고 본다면은, 이 치수도 이제 주석 쪽에 있거든요. 주석에 이제 정렬이라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벽체, 대상물 클릭하고, 위치에다가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다 표현할 거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클릭 3번이거든요. 시작과 끝과 위치. 이렇게 하면 이제 디멘전 하나를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하는 거는 대상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찍고자 하는 디멘전의 객체들을 계속 찍어주는 거죠. 찍고, 다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어디다 놓을 건지 위치. 그러면 거기에 가죠. 가는데, 이렇게 멀리에다 놓을 때는 그 객체의 맨 마지막 선에서 연결을 시키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얘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얘는 요 벽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할 때 이제 뭐 전에도 딴 사람이 물어봤는데 요 선에서 딱 끝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 디멘전의 유형 특성에서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일일이 하나씩 쫙 조정해 보시면은 글자 크기, 뭐 마크, 뭐 뛰는 거리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수 보조선의 컨트롤이 항목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소와의 간격이 있고요. 고정 치수선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걸 탁 클릭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보조선 길이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요걸 내가 6이면 되나? 확인.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여기 왔는데 얘도 일로 와 있고요. 다 일로 와 있어. 여기까지 와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객체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객체에서 떨어진 거리가 연동되는 게 아니라, 내 치수에서 요 거리만 6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이 좀 짧으니까 좀 더 크게 하면은, 12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깔끔하게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뭐 세팅할 것들은 문자 간격 띄우기. 이래서 요 간격이거든요. 요 간격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은 뭐 더 줄여서 이렇게 하고요. 더 줄여볼까요? 예, 이렇게 줄여서 위치 맞추고 요 마크에 대한 것들도 쭉 보시면은 대각선 3mm라고 되어 있는데 열린 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해서 하면은 원이 또 작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대각선, 화살표, 빈 화살표, 열린 점, 채워진 삼각형 뭐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대부분 점, 사선, 화살표 딱 요 세 가지 가지고 조합이 되거든요. 채워져 있냐, 비워져 있느냐. 근데 우리 하다 보면은 좀 다른 형태를 쓰고 싶은 경우들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됩니다. 아직. 그게 이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편법으로 제가 만든 건 있어요. 편법으로. 그거는 디멘전 속성이 아니고요. 그냥 패밀리예요. 패밀리 갖고 만든 건 있는데 그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도면하는 상관없는데 이제 현상 같은 할 때 좀 꾸밀 때는 좀 불편하죠. 그런 거. 그래서 요 정도 크기랑 그런 것들만 잘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치수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들을 좀 보면은 주석에 있는 항목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치수에 대한 것도 있고 디멘전에 관련 것도 있고 그 중에 여기 레벨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레벨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캐드 도면에도 있지만 바닥에 대한 레벨을 우리가 알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표기할 때. 그거는 바로 이제 주석에 요 지정점 레벨이라는 걸 클릭해서 여기 바닥, 슬라브 바닥면에 있는 데를 클릭하고 지금 이제 점으로, 그 화살표로 되어 있네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클릭 하면 이제 110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슬라브 그렸을 때 이 레벨부터 떨어진 게 110으로 그렸잖아요. 위에서요. 그 110이라는 값을 인식을 한 거거든요. 110이라는 것들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표기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유형에 대한 항목도 쭉 있고요. 그 중에 아까 기호 없음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기호가 이제 없어지죠. 그 다음에 화살표도 있을 거예요. 지금 화살표로 나와 있는데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이거가 뭐 채연진 점으로 바꾸면 뭐 이렇게 되고 또는 없음도 있네요. 없음. 아, 이 없음이 아닌데. 아, 여기 기호구나. 아, 여기 있다. 이게 없음. 하면 지선 없음 이제 가는 거죠.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더 보여드릴게. 여기서 이거는 좀 그렇고 이게 없나? 이게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디멘전처럼 여기 있는 것들 쭉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뭐 불투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글꼴은 디폴트로 해야 되는데 글꼴을 내가 바꿀 거냐 그 다음에 단위 형식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프레디터 설정에 대한 값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임의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똑같이 이제 기호에서도 문자 떨어지는 값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문자 위치가 지선 위가 되어 있는데, 지선 아래가 될 수도 있죠. 자, 볼까요? 자, 이거 꺼서 그러는데 지선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작업하시면 됩니다.